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잠깐 시원하자고 마사지기로 목을 꾹꾹 누르거나 안마 의자에 기대어 강하게 비튼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습관이 바로 반신불수와 평생 간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목 마사지 뒤에 숨어있는 뇌경색의 무서운 진실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시니어 건강 전문 진행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은 과학적 근거 위의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놀라운 음식 4가지와 뇌졸중을 미리 막는 생활의 비밀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청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하시죠. 혹시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다고 해서 더 세게 눌러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원함을 이유로 마사지기를 목 옆에 대고 꾹꾹 눌러본 적은 없습니까?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2살 김모 씨는 평소처럼 동네 마사지숍에 들렀고 직원이 목을 강하게 누르고 비트는 순간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목혈관에 붙어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버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6달째 왼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간병비만 300만 원,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삶을 바꿔버린 셈입니다. 목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의 본관이자 생명으로 통하는 수도관입니다. 그 관이 막히면 단 몇 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로를 풀겠다는 이유로 그 관을 세게 누르고 뼈를 교정한다며 갑자기 꺾고 통증을 잊기 위해 반복해서 자극합니다. 세게 누르거나 갑자기 비틀거나 무심하게 반복하는 그 3가지 행동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사고는 항상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뇌는 물이 끊긴 화초처럼 혈류가 멈추면 급속히 시들고 한번 죽은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함입니다. 목 옆을 세게 누르지 말 것, 통증을 이유로 갑자기 목을 꺾지 말 것, 시원하다는 짧은 쾌감을 위해 평생의 기능을 잃지 말 것,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각심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의 경고가 아니라 생존의 보고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 통계와 의학적 근거, 그리고 안전한 대안과 실천 방법을 다루겠지만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길목이므로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목을 더 세게 누르려던 손에 힘을 거두고 시원함이라는 순간의 만족보다 기능이라는 긴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목과 어깨의 뻐근함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 환자는 15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70대 어르신 1000명 중 30명이 이미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 4명 중 3명이 발병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뇌는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병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말이 꼬이고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뇌는 가장 먼저 목과 어깨의 근육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뻐근함입니다. 피로가 아니라 산소 부족의 신호, 뇌가 살아남기 위해 몸을 통해 내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목 마사지를 받은 뒤 응급실에 실려간 뇌경색 환자가 340건이 넘었고 그중 87%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러한 사례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평소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호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의 뻐근함을 단순한 피로로 넘긴 그 순간 뇌는 이미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의 75살 박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추석날 가족들과 모여있던 그는 목이 뻐근하다며 손으로 몇 번 주무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잠시 머리가 어지럽고 손에 힘이 빠졌지만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며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나자마자 홀로 있던 그는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인 4시간 반을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결국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남은 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뇌경색은 처음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조금 어지럽네,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넘기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바로 그 방심이 뇌의 기능을 영원히 잃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의 결과가 오늘의 건강을 만든다면 오늘의 경각심이 내일의 삶을 구합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몸이 내보내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뇌를 살리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왜 단순한 목 마사지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경동맥은 마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의 본관과 같습니다. 뇌로 흘러가는 피의 80%가 이 길을 통해 올라가므로 이 통로가 조금만 손상되어도 뇌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동맥의 벽은 서서히 두꺼워지고 안쪽에는 기름때처럼 지방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이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슬고 좁아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세게 누르거나 비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위험은 피떡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어 있던 덩어리, 즉 혈전이 강한 압력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피의 흐름을 타고 뇌로 올라가 가느다란 혈관을 막습니다. 그렇게 뇌에 산소가 끊기면 단 몇 분 만에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혈관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경동맥 박리라고 부르는데 목을 갑자기 꺾거나 뼈 교정이라며 강하게 비틀면 혈관 벽이 찢어집니다. 찢어진 틈으로 피가 스며들면 혈관 안에 가짜 통로가 생기고 그곳에 피가 고이면서 결국 뇌출혈이나 혈류 차단을 일으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통증 완화 동작일 뿐이지만 그 순간 뇌로 가는 생명의 통로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피의 흐름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목을 세게 누르면 경동맥이 눌려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마치 물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혈관이 좁아진 어르신들에게는 단 몇 초만 피가 끊겨도 뇌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원하게 눌렀다는 행동이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고통도 전조도 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피떡이 떨어질 때도, 혈관이 찢어질 때도, 피가 일시적으로 막힐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경색은 순간의 충격이 아니라 서서히 쌓인 손상 위에 마지막 자극이 더해졌을 때 폭발하는 결과입니다. 젊을 때부터 누적된 나쁜 습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지 않은 세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심코 한 강한 압박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경동맥은 얇고 연약합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피가 뇌를 살립니다. 목의 통증을 없애겠다고 생명의 통로를 손상시키는 것은 스스로 숨통을 죄는 일입니다. 뇌를 지키려면 시원함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뇌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목이 뻐근하고 근육이 굳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으로 세게 누르거나 마사지기로 목 옆을 찌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안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목의 옆부분, 즉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이 모여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피의 흐름이 줄어들거나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목의 뒤쪽, 즉 두개골 아래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강한 압박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따뜻하게 감싸듯이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의 온도나 따뜻한 수건을 활용하면 근육이 더욱 쉽게 이완되고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루 2-3번, 5분 정도의 온찜질만으로도 목 근육의 긴장이 크게 완화됩니다. 목이 뻐근할 때마다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깨 주변의 근육을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목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며 뒷목이 당기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더 나아가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목의 혈류뿐 아니라 전신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빠르게 걷는 동안 심장이 박동을 높이고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기 때문에 목과 어깨의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대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목의 부담을 심화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고 1시간마다 잠시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걸리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끝 저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경과나 혈관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사지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계는 압력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경동맥 주변에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원함은 잠시뿐이고 그 대가로 평생의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목 통증을 푸는 진짜 해법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꾸준한 순환과 올바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몸의 언어를 들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결국 목을 살리는 길은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위기에 처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조용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고 지나칩니다. 뇌졸중, 즉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이미 몸이 보내고 있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이 경고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몸의 한쪽이 일시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컵을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뜨렸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켤 때처럼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면 이미 뇌의 일부가 산소 부족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단어가 꼬이는 경우에도 경계해야 합니다. 엄마라고 하려는데 업무라고 말이 나오거나 가족의 말이 갑자기 외국어처럼 들릴 때 그것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져 있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의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뇌의 한쪽에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며 나타나는 징후로 뇌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치료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 증상이 금세 사라졌을 때입니다. 아까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하고 넘기는 사람들 중 3명 중 1명은 석 달 안에 큰 뇌졸중을 겪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증상을 의학에서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전기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 깜빡거리는 현상과 같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냈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발작입니다. 실제로 한 10대 할아버지가 손자 생일 파티 중 밥을 먹다가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괜찮아졌기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밤 다시 같은 증상이 찾아왔고 결국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때 병원에 왔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니 뇌졸중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짧다고 안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이 뇌가 마지막으로 내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다시 막힐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자가 진단법도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해 보십시오.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온다면 뇌의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 보십시오.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해 보십시오. 발음이 꼬이거나 혀가 잘 따라오지 않으면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서 보십시오. 30초 동안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비틀거린다면 이미 균형을 잡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얼굴이 비뚤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치료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을 잃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을 귀찮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뇌경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담배를 끊으라, 매일 걷기 운동을 하라, 소금을 줄이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하는 말들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실제로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와 혈관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흡연은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들고 피를 끈적이게 하며 피떡을 쉽게 만들게 합니다. 담배 한 개비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쌓이면 혈관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차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빠른 걸음이 이상적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 청소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씻어냅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천일염을 적당히 사용하되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육처럼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짧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류가 안정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본 장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과 과도한 긴장은 혈관을 좁히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음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풀어주지만 그 대가로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
술 없는 날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근원이 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뇌경색의 주요 원인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관의 부담이 줄고 뇌로 가는 피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8가지 실천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히 지켜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더 마시며 한 번의 담배를 참는 순간들이 모여서 뇌를 지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강하고 반복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결국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혈관이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8살 김할머니는 그 사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작년 이맘때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이 4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믿고 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재검사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혈관의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어졌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약과 함께 먹은 4가지 음식, 바로 호두, 양파, 복분자, 그리고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보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김새가 닮은 음식이 그 기관에 좋다고 여겼는데 과학은 그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하루에 3알의 호두를 먹은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6% 감소하고 혈관의 탄성이 22%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 또한 18%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호두 3알, 그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약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지방 찌꺼기를 녹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에게 양파를 먹여 힘을 유지하게 했고 고대 그리스의 선수들은 경기 전에 양파를 먹고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양파를 하루 반 개씩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mm 낮아지고 혈전 위험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퀘르세틴은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찬물에 잠시 담가 매운 기운만 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자줏빛 열매 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막고 손상된 벽을 회복시켜줍니다. 전북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복분자를 12주 동안 섭취한 노인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5해 이상 젊어졌고 혈관의 탄성은 31% 높아졌습니다. 활성산소는 42% 줄어들었고 시력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복분자는 그야말로 젊음을 돌려주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 올리브 기름, 아보카도 기름이 그 주인공입니다. 들기름은 한국의 보물이라 불립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아침에 한 숟가락을 마시거나 나물에 버무려 먹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연구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 기름 한 큰술을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35% 줄었습니다. 레몬즙과 섞어 아침에 마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아보카도 기름은 열에도 강해 볶음이나 구이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반면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값싼 식용유는 고온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가정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는 가정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혈관을 젊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호두 3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 4가지를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약보다 오래 작용하고 꾸준함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뇌가 맑아지고 뇌가 맑아지면 삶이 다시 빛납니다. 건강한 혈관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속도를 되찾게 해줍니다. 김 할머니처럼 누구든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목을 지키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목 마사지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 옆은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원하더라도 그 한순간의 쾌감이 뇌혈관을 막고 평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비뚤어진다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4시간 반. 이 시간을 넘기면 회복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하루하루의 식탁이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호두 3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 4가지 단순한 습관이 뇌혈관을 10살 젊게 만듭니다.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단지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내 건강을 책임진다는 다짐을 새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넷째,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목이 자주 아프다고 마사지를 받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뇌혈관 질환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의 부재이고 무심함의 결과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심했던 습관을 하나씩 바꾸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덜어내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뇌는 말이 없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목을 아끼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젊고 맑게 유지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심, 그것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 첫걸음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고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이었습니다.